태슈와 공포라디오. 자전거 타는 꿈. 중학교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실제 체험담입니다. 선생님에게 들었을 뿐인 얘기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화자를 선생님으로 쓰겠습니다. 10년 정도 전, 내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같은 서클에서 자주 어울렸던 친구가 2명 있었다. 이름은 K와 H. 나와 H는 학생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고 K만 임대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어느 녀석도 부모님은 딱히 부자가 아니라서 생활비도 의식주 해결로 빠듯한 정도였고 대학은 마지막 자유시간이란 느낌이어서 강의도 대충 듣고 알바하며 노는 나날이었다. 여자친구도 없는 녀석들 3명이서 같이 게임센터나 노래방에 가거나 자취하는 K집에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수험 전쟁에서 해방되어 정신연령이 역행해버린 듯한 바보 같은 대학생활이었다. 그런 어느 날 평소처럼 3명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K가 최근에 재밌는 꿈을 꿔 라고 말을 꺼냈다. 계속 이어지는 꿈. 이전 꿈에 이어서 다시 꿈을 꾼다고 한다. 그것도 매일 밤 꾸는 게 아니라 며칠 간격을 두고 다시 똑같은 꿈을 꾸는 모양이다. 나와 H가 어떤 꿈이냐고 물어보니 K는 자전거에 타는 꿈이라고 대답했다. 자전거로 달리는 꿈이고 꿈속에서 K는 어딘가에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딘가를 찾는 것 같았다. 스토리성이 있는 꿈인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시시한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 꿈에 어디가 재밌냐고 물어보니 K는 페달을 밟는 감각이나 풍경이 엄청나게 리얼해서 꿈이라 생각할 수 없는 꿈이야 라고 흥분했다. 그 뒤로 왠지 모르게 K와 만나면 꿈 얘기를 듣는 게 나와 H의 일가가 되었다. 어느 한쪽이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한쪽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K와 만나면 다시 한번 직접 듣곤 해서 이래저래 K의 꿈 내용은 3명이서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어젯밤은 아쉽게도 안 꿨네 라든지 어젯밤은 바닷가를 달렸어 라든지 어슴푸레한 산길 같았어 라든지 K의 꿈의 공통된 점은 그게 K 본인의 행동으로서 묘사되는 것과 반드시 자전거에 타고 있다는 거였다. 우리들은 재미있어하며 K의 꿈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보려고도 했었다. 점이나 정신분석 같은 걸 책으로 조사해 보거나 K의 과거나 추억을 들어보거나 꿈의 현실이 나오는 풍경이 현실에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K에게 짐작 가는 건 없지 않냐 물어봤지만 경치를 리얼하다고 생각한 건 어디까지나 꿈속에서의 K이고 잠에서 깼을 때 꿈속의 풍경을 리얼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실제 체험 같은 꿈을 보는 것 뿐이고 잠에서 깨면 꿈은 어차피 꿈인 모양이었다. K의 꿈에 이변이 일어난 건 K에게 꿈 이야기를 듣게 된 지 1개월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녀석은 그 당시 거리를 달리는 꿈을 몇 번인가 꿔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연장선이라 생각했다. 어젯밤은 선로 옆을 달렸어. 어젯밤도? 그래, 어젯밤도 이틀 밤 연속. 쩌는데 연이어서 꾼 건 처음이네. K는 이틀 밤 계속해서 선로 옆을 달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거리를 횡단하는 선로에서 위아래 2개의 선로 양쪽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그 선로 옆에 좁은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꿈이었다. 이틀 꾼 꿈에서 선로는 이어져 있었고 K는 선로를 따라 어딘가로 향하던 도중이었다고 한다. 그때 K는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현실 얘기도 아닌데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나는 과제다 알바다 바빠서 K와도 H와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대학에서 오랜만에 H와 만났더니 K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다. 강의를 결석하고 서클에도 안 와서 전화로 놀자고 불러내봐도 건성으로 대답했다. 새로운 꿈에 대해 물어봐도 뭐 그럭저럭 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후에 생각해보니 정말로 직감이었는데 나는 H에게 K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쨌든 K와 만나자고 하게 되어 전화로 거처를 부르니 친구 집에 있다고 했다.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K를 설득해서 K의 거처에서 제일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다. 나와 H는 미리 그곳에 가서 K가 오는 걸 기다렸는데 가게에 들어온 녀석을 보고 나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다. K는 이상할 정도로 야위였다. 눈 밑에 엄청난 다크서클이 생겼고 살이 빠져서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와 H는 주저하는 K를 열심히 설득하며 이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라고 재촉했다. K는 말하기에 앞서 너네한테 얘기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워 라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띄엄띄엄 얘기했다. 그건 역시 얘의 꿈에 대한 얘기였다. K가 이틀 밤 연속으로 선로 옆을 달리는 꿈을 꾼 후의 일이다. 이틀간은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꿈은 매일 밤 꾸었고 K의 잠을 방해했다. 그날 자전거로 선로 옆을 달렸다. 전방에는 건널목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날 건널목 앞에서 전차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자전거에 올라탄 채 제일 앞에서. 그 다음 날 자전거로 건널목을 건너간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건너간다. 또 그 다음 날 어딘가 있는 골목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건널목 쪽으로 걸어간다. 또 다시 그 다음 날 건널목을 걸어서 건너가던 도중 선로 정가운데서 멈춰 섰다. 다음 날 선로 위를 걷고 있다. 건널목을 뒤로하고 선로를 곧장 따라 걸어갔다. 꿈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K에게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꿈에 대해 아는 나와 H에게는 상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입 밖에 내면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 K는 자는 게 무서워졌다. 장소를 바꾸면 꿈을 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파트를 나와 친구의 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꿈은 사정없이 찾아왔다. 아주 잠깐 동안 선잠을 자는 사이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정확하고 리얼하게 나는 자살하는 꿈을 꾸고 있어. K는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었다. 이 다음엔 뭘 꾸게 되는 거지? 마지막까지 꿈을 꾸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나와 H는 대답할 수 있을 리 없었다. K의 말에 따르면 꿈속의 K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실의 K는 자살 시도할 생각이 없지만 꿈속 K의 자아는 담담하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나와 H는 어쨌든 히스테리에 빠진 K를 필사적으로 달랬다. 현실에서 너는 확실히 살아있고 자살 따위 절대로 하지 않아. 우리들이 절대로 못하게 막을 테니까. 그날 밤 K는 친구 집을 나와서 우리들과 함께
K의 아파트 방으로 돌아갔다. 우선 나와 H가 최대한 K에게 눈을 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알바 스케줄이 밤이었고 아무리 해도 대타를 구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K를 H에게 맡기고 나왔다. H는 K의 아파트에서 K를 지켜보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주기로 몇 번이고 다짐받았다. 알바가 끝나도 막차를 놓쳐서 K의 아파트에는 돌아가지 못했고 딱히 연락도 오지 않아서 나는 기숙사에서 자기로 했다. 아침 7시쯤 H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피곤해서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H는 K는 무사한데 큰일 났어. 어쨌든 빨리 와줘. 라고 말했다. 전화로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K를 달래는데 애먹고 있는 것 같았다. K의 목소리도 낮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급하게 K의 아파트로 향했다. K는 다소 진정됐는지 울어서 부은 눈으로 축 늘어져 주저앉아 있었다. 말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거의 설명을 H에게 듣게 되었다. K는 새벽에 또 그 꿈을 꺼버린 모양이었다. 꿈속에서 K의 눈에는 주변이 모두 파란 하늘로 뒤덮여 있었다. 선로 위에서 하늘을 향한 채 드러누워 몸 아래에 다가오는 진동을 느끼면서 우리들은 모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꿈을 꿔버리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K는 지금 분명히 살아있지만 이건 명백히 이상하다. 예지몽이 아니라고 해도 이 꿈은 확실히 비정상이다. 그래서 K를 어딘가의 신사에서 불죄를 받게 하자거나 정신과에서 심층 심리를 조사받자거나 체면술 같은 걸로 K가 모르는 기억을 볼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얘기해봤지만 나도 K도 그런 걸 잘 알지 못했고 잘 아는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이 원인을 찾기로 했다. 아직 아침이어서 그런 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무데도 열지 않은 것과 우리들 스스로가 초조해서 일단 뭔가를 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했다. 이번엔 내가 초췌한 K를 보기로 하고 어젯밤 못 자고 망을 봤던 H는 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었다. 잠들기 싫었던 K는 나와 함께 K의 방이나 아파트 주변을 조사했다. H는 K의 생활권 주변의 선로에서 투신 자살자의 정보를 조사했다. 당신의 인터넷 보급 전이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역 주변에서 탐문하거나 도서관에서 신문을 뒤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게 이런 오컬트 같은 얘기를 하며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었다. 애초에 언제? 어디서? 죽은 녀석이? K에게 악몽을 꾸게 한 건가? 정처 없는 이야기고 말이다. 하지만 사건이 명백해진 건 결과적으로 신문을 조사한 H와 경찰 덕분이 되었다. 나와 K는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K가 사는 아파트는 역이나 선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낡은 임대 아파트라서 외관도 안도 낡아 빠졌지만 2년 동안 살아온 K는 영적 현상 따위 들은 적이 없었다. K의 방은 1층이고 뒤에 있는 주차장에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자전거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내 역할은 조사보다도 K의 감시였다. 비틀거리는 K를 부축하며 잠들지 않도록 걷게 했다. 장황하고 두서없이 말을 걸어 대답을 재촉하며 K의 의식이 꿈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했다. 9시에 도서관으로 뛰어든 H는 신문에서 제일 최근에 일어난 인신사고 정보를 찾았다. H에게 연락이 온 건 정오 무렵이었다. 최근 2개월의 사고 정보는 사망, 중상 합쳐서 5건이었다. 선로명이나 지명이나 지도를 확인해가면서 K의 기억에 남은 게 없나 조사했다. 한 건에 K가 반응했다. 2주 전에 옆 현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여성의 투신자살이었다. 그날 K는 자전거를 타고 옆 현으로 사이클링을 갔다고 했다. 꾸게 된 꿈에 자극을 받아 갑자기 자전거로 멀리 나가고 싶어졌던 모양이다. 옆 현에 도착해서 역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그대로 걸어서 거리 산책과 식사를 하러 갔다. 사고는 그 사이에 일어났지만 K는 몇 시간 뒤에 와서 자전거로 돌아왔을 때 알지 못했다. 사고를 본 건 K가 아니라 K의 자전거였던 것이다. 나와 K는 도서관에서 돌아온 H와 합류해서 다시 한번 K의 자전거를 꼼꼼히 조사했다. 그랬더니 안장 바로 아래에 거무스름한 물질이 눌어붙어 있었다. 우리들은 바로 근처 경찰서에 가서 그날 K의 자전거가 사고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과 시체 일부가 달라붙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얘기했다. 일단 간단하게 묘한 꿈 이야기도 했다. 신빙성이 더해질지 줄어들지 판단에 망설여졌지만 일단 말해뒀다. 물론 그날 안으로 경찰에게 연락 따위 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K의 꿈은 딱 멈췄다. 나와 H는 그 밤도 K의 방에서 무서워하는 K를 달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침에는 모두 잠들고 말았다. 잠에서 깬 K는 꿈을 꾸지 않았다며 울며 기뻐했다.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K의 자전거에 붙어있던 건 피해자의 눈알이었다. 이상입니다. 실화인지는 모릅니다. 선생님의 체험담이기 때문에 단지 여자의 사고사와 K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자살을 하고 싶어하던 생령이어서 K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한 건지도 모른다고 신기하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